처음 연금 명세서를 손에 쥐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반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죠. 40년을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평생을 안정적인 직업 속에서 살아왔지만 막상 월급이 아닌 연금이라는 이름의 수입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 중심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환을 준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회사도 그 누구도 은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준비를 시작하거나 아예 준비 없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금 명세서를 처음 받아보는 순간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첫 연금 명세서를 보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적네.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 기준으로 삶을 설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기본적으로 월급보다 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의 구조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망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사례 1. 김모 씨 62세,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첫 연금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약 30% 정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출 구조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차량 유지비를 줄이고 외식 횟수를 줄였죠. 대신 아침 산책과 지역문화센터 활동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줄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공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시간 사용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방향이 사라지는 거죠. 사례 2. 박모 씨 65세는 은퇴 후 3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다시 TV를 보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은 그대로인데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소득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3. 일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은퇴 완전한 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일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풀타임 직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사례 3. 이모 씨 63세는 공무원 퇴직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재미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덕분에 생계 부담은 없고 일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쉬는 것보다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훨씬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4. 은퇴 준비는 결국 돈 관계 건강의 균형이다. 연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단지 돈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관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는가? 건강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인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준비하고 관계나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관계와 건강입니다. 5. 연금은 끝이 아니라 기본값이다. 연금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기반 위에 어떤 삶을 쌓아갈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소비를 줄일 것인지, 소득을 추가할 것인지,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인지, 이 선택들이 모여 은퇴 이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마무리하며 40년 근속 공무원 62세 퇴직 후 처음 받은 연금 명세서 공개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연금 명세서를 받는 그 순간은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결과, 그리고 미래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연금 명세서는 더 이상 두려운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 질문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꽤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화, 소비 패턴, 행복감은 모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인지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를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실제로 더 큰 위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재정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금융 사기나 잘못된 투자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후부터 금융 판단 능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면 자신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잘 모르는 상태인데도 스스로는 잘 안다고 믿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건 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 하지 않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기,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금융 구조 유지하기. 7. 행복은 소득보다 적응력에 의해 결정된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은 소득 수준보다 적응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한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새로운 생활 수준에 적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행복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 인간은 목표가 없을 때 빠르게 무너진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도파민이 동기와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목표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출근, 업무, 성과, 보상, 이라는 명확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 감소, 무기력 증가, 활동 감소, 다시 무기력 심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된 현상입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 만들기, 하루 30분 걷기, 주 단위, 월 단위 계획 세우기, 성취를 눈에 보이게 기록하기. 9. 사회적 관계는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은퇴 후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심지어 이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운동 여부 보다도 관계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정서적 안정은 면역력을 높인다. 사회적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 즉,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10. 신체 활동은 투자가 아니라 필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일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1% 이상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면 낙상 위험 증가, 활동성 감소,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주 2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량 증가, 혈당 조절 개선, 우울감 감소, 효과가 확인됩니다. 정리해보면 연금 명세서를 받은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 관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을 지키는 것인지 기능, 변화에 적응하는 것 심리, 목표를 유지하는 것 동기, 사람과 연결되는 것 관계, 몸을 움직이는 것 건강. 이 5가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금 명세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정, 안도감과 불안이 섞인 그 순간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종이를 덮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설계할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와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 역시 충분히 다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